일단은 방송을 켰습니다. 저번에 이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복리를 사고 팔고가 아니라 한 종목에 집중해서 뭐 한 종목이 아니라 뭐 몇 종목이 될 수도 있지만 종목 교체를 통해서 매수 매도를 통해서만 복리 효과를 누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기업이 잘 성장을 한다면 뭐 ROE가 20% 되는 기업이 있고 영업이익률도 10%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배당도 뭐 30%까지 줄 수 있다. 당겨주는 게 배당 성향이 30%다. 뭐 이런 기업들이 있으면 굳이 매수 교체할 일이 없죠. 얘네들 자체가 스스로 회사가 영업이익을 유지하면서 ROE를 계속 성장을 하고 혹은 유지를 하면서 그 이익에 가져온 것들을 배당 상한만 유지한다면 이게 복리죠. 배당으로 돌려주니까 그게 뭐 무상증자도 있을 수 있고 자사주 매입일 수도 있고 어쨌든 순이익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든 뭐 이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회사 가치를 계속 올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생각할 수 있죠. 이것도 자체도 복리니까요. 매수 매도를 제가 그때 얘기했지만은 10번 중에 서너 번만 잘못 잃으면 복리를 잊어버리는 거죠. 복리는 차곡차곡 쌓아놔서 그래프가 U자에 반 U자로 가죠. U자를 반으로 잘랐을 때 나오는 오른쪽 U자의 그래프처럼 나오게 되죠. 뭐 이런 식이겠지 뭐. U자에 반을 자르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나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할 거냐. 문제는 첫 번째는 종목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종목을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국가에서 절대적으로 포기 못하는 사업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우리나라에 대란이 하나 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겠죠. 통신도 마찬가지고 뭐 철강도 마찬가지고 해운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업도 마찬가지고 그런 전력 쪽도 마찬가지고 국가에서 절대적으로 방어해야 되는 기업들 그런 업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일단 종목을 사놓고 고민을 하고 추가 매수하고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조심하게 들어가는 종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같은 종목에 분명히 다른 수익률이 나오는 거죠. 왜? 매입 시점이 다르니까. 그 시점이 중요하고요. 일단 첫 번째는 우량하지만 저평가된 기업들을 사는 게 우선이고, 저평가에 대한 기준은 다양합니다. 뭐 그 기업이나 그게 과거를 보면서 퍼가 뭐 낮았다. 그 다음에 그 업종에 대비해서 낮다. 뭐 이런 기준들이 있겠지만 일단 절대적으로는 거기서 더 절대적으로 볼 거면 이 회사의 현금 자산이라든지 금융자산 이런 걸 담보로 잡고 가야 될 기업들에 대한 담보가 충분한지 그 정도 담보로 비교해서 싼지 이렇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기업들은 이미 제가 한 못해도 80개 이상 올렸을 겁니다. 그 중에서 보는 거죠. 내가 뭘 담보로 잡고 내가 마음 편한 담보가 뭔가. 내가 배당으로 잡는 게 좋다 그러면 배당이
좀 배당 성향이 좋은 기업 이렇게 가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나는 뭐 자산이 좋다 이러면 유형 자산이 좀 많은 부동산이나 설비가 좀 많은 그런 기업들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좀 이거는 말이 안 될 정도로 현금 자산이 많다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합니다. 부채 대비 현금 자산이 많은 거. 그러니까 퍼나 PBR이든 RO이든 이거 뭐 저평가는 맞는데 그래도 수치상으로 저평가인데 나는 이 회사에 뭔가 답으로 잡고 싶다 이러면 저는 현금성 자산을 먼저 따집니다. 재고 자산 빼고 매출채권 다 빼고 그럼에도 훌륭한 현금이 있는지. 왜? 장기 투자할 때 첫 번째는 이 회사가 업종의 사이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이클에 따라서 불황기가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첫 번째는 이 회사가 현금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경쟁사하고도 이기기 위한 시장의 파일을 자기가 더 가져갈 수도 있고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정말 치킨 게임처럼 일단 버티기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이 상황이 레드오션인 상황인 거죠. 이 레드오션 상황을 버틸 수 있는 거는 현금이다. 그럼 일단 현금이 많은 기업들을 저는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첫 번째 가져가는 저평가 중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지표로 잡는 거는 현금성 지표를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금성 자산 대비해서 부채는 적어야 될 거고, 혹은 계속 부채를 갚아가는 기업들 일단은 빚이 없어야 된다. 특히나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뭐 사채나 차입금이나 이런 쪽보다는 있는 자산 가지고 현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업들이 좀 낫다. 안정성 있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이클 한 바퀴 돌 때까지 버틸 수 있다면, 그리고 일단은 지금 제목을 장기 투자는 어떻게 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무조건 1루타 이상은 연속적으로 몇 번을 쳐야 이 장기 투자의 맛이 무엇인지 좀 알 수 있거든요. 읽지 말아야 된다는 기준은 늘 첫 번째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를 보는 거는 대주주 지분도 많이 봅니다. 뭐 지분도 어떤 책임감 있게 하느냐 따지지만, 일단 만약에 그냥 수치상으로 본다면 저는 현금성 자산을 가장 우선으로 따집니다. 그런데 현금성 자산으로 하는데 내가 들어가는 시점이 굉장히 불황 사이클인 건지 아닌지 업종을 알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없다면 현금성 자산이 많아도 뺍니다. 지금 불황기구나, 지금 호황기구나, 이런 사이클을 알 정도의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최저점인 건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냥 차트만 보고 이거 싸, 이거 비싸, 이거 아니라는 거죠.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PBR, BPS를 보는 그런 수치들을 외에 현금 따지고, 그런 다음에 이 업종이 내가 들어가는 점이 최악의 상황이지만 사이클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상황이 기업이 사양산업이 되는 경우에는 이건 답이 없습니다. 다양산업이 되는 건 유지를 해야 되는 사업인지를, 어떤 사업 비즈니스를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사업 비즈니스가 이 회사는 사이클이든 뭐든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되겠죠. 그런 비즈니스 다음에, 보기에는 좀 허접해 보여. 근데 잘 해왔어. 단지 관심에 몰고
돈의 흐름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겠지만 이 사이클을 한번 보아야만 자신만의 어떤 기준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사이클을 못 버티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는 결국은 돈이 급한 사람들은 장기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여유도 있고 해야 이런 조건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소 3년에서 5년, 5년에서 7년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회사는 성장하고 있지만 알아보지 않았을 분도 있겠습니다. 너무 이런 기업도 있어요. 너무 이렇게 가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익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익이고 현재 주가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장담하지만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은 올라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올라갑니다. 단 그게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길게 봤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결론이 나오는 거죠. 밑에서부터 차고차고 올라갔더니 제일 필요한 건 뭐다? 여유자금. 급한 돈이야 되는 돈이 아니라는 게 조건이 될 거고요. 두 번째, 회사의 업종 사이클을 파악할 수 있는 업종 비즈니스 봐야 될 거고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이 사이클을 유지할 수 있는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많은지, 부채는 또한 얼마나 적고 얼마나 갚아가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봐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 업종인가, 정부에서 보증해 줄 것인가, 내가 투자를 잘못했더라도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인가. 이것도 뭐 비즈니스랑 비슷하지만 뭐 세부적인 비즈니스 사업들이 있는 거죠. 업종이 통신이면 통신 중에서 정말 해야 되는 부분들, 국가에서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일단 회사도 결국은 여유도 있어야 되지만 투자는 투자자 자신이 여유가 있어야만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부분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최소 1루타 이상은 연속적으로 쳤을 때, 즉 100% 이상 수익률을 연속적으로 했을 때 진짜 그때부터는 단기 투자는 잘 눈에 안 들어올 겁니다. 장기 투자만 눈에 들어올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전업 투자이기 때문에 일부 현금만 시켜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양쪽 다 같이 하는 것 뿐이지, 메인은 장투로 하는 거고, 메인이 아닌 어떤 생활비 비용에 있던 것들 놀고 있는 금액들은 각자 돌고 있습니다. 각자 돌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장투에 대해서는 나도 여유가 있고 회사도 여유가 있는 가게랑 똑같죠. 가정의 가계부처럼 뭔가 불황기가 왔을 때도 잘 유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돈을 잘 벌어올 수 있는 뭐 부모님이 그런 업적이 있는지, 이런 거 따지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간다 그러면, 기다린다 그러면 증여, 상속 부분도 지분 관계를 따지는 거고, 거기서 좀 더 들어간다 그러면 관계 회사들에 대한 생각들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이렇게까지 따지겠지만, 그렇게 보려고 그러면 한 회사를 가지고 한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만 보지 말고 이 회사의 뉴스 다 찾아보고, 어떤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어떤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의 어떤 판단을 가지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장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일단 그런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중에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배당은 필히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배당을 주지 않는다 이러면 일단 빼고 들어가시는 거고, 배당은 최소 저는 은행 인상의 플러스 1%, 시중 금리의 플러스 1%로 줄 수 있는 정도의 금액. 무슨 말이냐? 그 정도는 좀 디시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통계적으로는 약간 좀 디시되어 있는 부분들이 은행 시중금리보다 높은 것들은 배당을 성향이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주가도 떨어져 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저평가된 그런 기업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일단은 장기 투자를 하는데 뭐라도 조금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죠. 용돈이라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배당도 저는 넣습니다. 넣고, 이거 빼먹었네. 배당, 저는 배당 중요시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방송은 마치고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